저희 이제 목차는 이렇게 진행될 거고요. 문장 완성 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개발과 발전이 됐고, 그다음에 문장 완성 검사의 특징, 목적, 장단점, 그다음에 저희가 문장 완성 검사가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삭스의 문장 완성 검사. 그래서 문장 완성 검사는 이제 SCT라고 그러는데 삭스의 문장 완성 검사는 특별히 SSCT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뒤로 나오는 SCT의 실시 방법, 해석과 평점 이 뒷부분은 거의 SSCT를 말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현장에서도 그런 것 같고 SSCT랑 SCT랑 그냥 혼용해서 부르시고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장 완성 검사는 다수의 미완성 문장을 피검자가 자기 생각대로 완성하도록 하는 검사입니다. 지금 문장 완성 검사 그 검사지를 나눠드렸고요. 거기 보시면 이제 다 읽어보지는 마시고 뒤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거기 보시면은 앞에 부분만 문장이 나와 있고 그 뒷부분을 각자 자기 생각대로 완성하는 검사입니다. 문장 완성 검사는 투사 검사로 아동용, 청소년용은 30문항, 성인용은 50문항으로 직접적으로 심적 특성을 평가하는 자기 보고식 검사입니다. 그리고 평가는 자기보고식 검사와 달리 간접적으로 피검자의 특성을 탐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근의 전통적인 임상 영역 외에도 교육, 상담, 법정, 인사 선발 등 다양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문정완성 검사가 그 풀배터리 검사 안에 하나 속해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검사 중에 하나고 풀배터리에서 로샤 검사까지는 이제 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제일 많이 쓰는 게 MMPI하고 문장 완성 검사라고 하니 이게 이제 오늘 잘 배우셔서 네, 나중에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장 완성 검사의 개발과 발전 1897년 에밍하우스는 미문장 문항에 답하게 함으로써 최초로 수검자의 정신 능력을 측정하려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반응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정신 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을 하였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카텔은 자유 연상 검사에서 단어 연상 검사로 이렇게 발전시켰고요. 그다음에 1908년에는 크레펠린, 용 이런 학자들을 통해서 임상 연구를 통해서 문장 완성 검사의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라포르트와 동료들은 성격 진단을 활용한 수사법으로 확립하였고 1930년에 탠들러는 문장 완성 검사를 성격 영역에 활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고방식과 정서 반응을 진단하는 데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학자들이 발전을 시켰고 이런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서 문장 완성 검사 임상적인 활용 가능성이 우수하다고 평가가 돼서 이제 현재 임상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삭스의 문장 완성 검사 SSCT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문장 완성 검사의 특징은 특징 중에서 첫 번째 목적, 개인의 욕구 상태와 부모 및 교사, 친구들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성격 역동에 대한 심리 진단 정보를 얻고 전반적인 심리적 적응을 판단하기 위해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장점은 다른 수사 검사에 비해서 실시와 해석에 걸리는 시간이 짧습니다. 밑에는 오타입니다. 그다음에 수검자는 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자유롭게 문항지에 접근하여 반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집단으로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검자는 예, 아니오의 이분법적인 답을 할 필요가 없고 자유롭게 문항지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검사나 해석함에 있어서 특별한 훈련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점수 체계가 없어도 문항 반응, 내용 분석만으로도 정신병리 선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해석에 있어서 특별한 훈련이 요구되지 않는 게 장점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내담자에게 우리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석하려면 다른 해석 사례를 많이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는 채점 체계를
주고 있는 문장 완성 검사도 있지만 여타 다른 검사처럼 기계적으로 채점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로샤처럼 그 종합 검사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아서 그 수치로 환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 연구 목적으로 통계를 내는데 좀 적합하지 않아서 그런 목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투사 검사에 비해서 아까 나왔던 뭐 TAT나 로샤 검사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검사의 목적을 숨기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문항지를 보면 너무 직접적이잖아요. 그래서 검사의 목적을 숨기기가 어렵고 때문에 방어 기제가 심한 수검자는 문항에 반응하지 않으려 저항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다 대답하기 싫은 거죠. 반응을 안 할 수도 있고 좋다 아니다만 대답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협조적이거나 혼란한 환자의 경우는 충분한 정보를 끌어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쓰기와 읽기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문해자들이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삭스 문장 완성 검사는 현재 임상에서 50개 문항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족, 성, 자아 개념, 대인관계라는 4가지 영역으로 분류하고 최종적으로 15개 영역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각 영역에서 수감자가 보이는 손상 정도에 따라 0, 1, 2점으로 평가하고 해당 평가에 대한 해석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카테고리를 나누면은 가족, 성, 대인관계, 자아 개념 크게 4개의 영역으로 나뉘고요. 가족에 대해서는 어머니에 대한 태도, 아버지에 대한 태도, 가족에 대한 태도 이 3가지 카테고리가 가족 영역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성에서는 여성에 대한 태도, 남성에 대한 태도, 이성 및 결혼 생활에 대한 태도 그다음에 대인관계는 친구나 친지에 대한 태도, 권위자에 대한 태도 그리고 자아 개념에서는 두려움에 대한 태도, 죄책감, 자신의 능력, 과거, 미래, 목표에 대한 태도를 그 문장을 통해서 그 태도들을 측정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눠드린 지금 예시문에 나온 것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문장 완성 검사의 검사지는 뭐 인터넷만 찾아보셔도 굉장히 많은 버전들이 약간씩 그 멘트가 다른 버전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어떤 거를 쓰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뒤에 그 대개가 삭스의 문장 완성 검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1번부터 50까지 문항은 동일하기 때문에 뭐 서식이 조금 다른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실시 방법은 문장을 완성할 때 의식적인 검열의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자신의 처음 생각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글씨나 문장의 좋고 나쁨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어진 문장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는 해당 문장에 표시하고 다음 문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해당 문항은 마지막 과정에서 작성하도록 합니다. 시간 제한은 없지만 생각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도록 빨리 작성하고 문장을 지우고 다시 쓰고자 하는 경우는 두 줄을 긋고 빈 공간에 쓰도록 합니다. 이걸 연필로 써서 아예 지우개로 다 지우고 다시 쓰지 않고 두 줄로 긋고 빈 공간에 쓰는 것조차도 그 사람한테는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이 투사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미처 모르고 썼는데 아차 이거는 내가 드러내면 안 되는 건데 라고 생각하고 두 줄로 긋고 자기의 그 모습을 수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두 줄로 긋고 이제 빈 공간에 쓰도록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실시할 때는 내담자가 앞에 앉아 있고 상담자가 내담자가 실시하는 것을 태도로 관찰하면서 쓰는데 보통은 상담 현장에서는 내담자한테 집에 가서 해오세요 라고 많이들 하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SCT의 해석과 평점은 이 반응하는 문장들을 확인해서 그 해석을 하는 기준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수검자는 외적인 환경 자극에 반응하는가 또는 자신의 내적 충동에 반응하는가 수검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반응하는가 또는 자기 통제적으로 반응하는가 수검자의 사고는 성숙한 편인가 미성숙한 편인가 수검자의 사고는 현실적인가 또는 공상적이거나 자폐적인가 각 영역에서 수검자가 보이는 손상 정도에 따라서 0, 1, 2점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발제 자료를 두 개로 만들다 보니까 두 번째 자료는 이제 해석과 그 실시 방법과 해석 사례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그 나눠드린 검사지를 받아드시고 내가 상담자처럼 생각하고 제가 지시문을 읽어드릴 테니까 내가 상담자라 생각하고 그 지시문을 속으로 이제 따라하시면서 내 앞에 내담자가 있다 생각하시고 내담자에게 하듯이 한번 따라해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내담자다 생각하고 제가 이제 여기서 읽을 테니까 내가 내담자다 생각하고 한번 그 지시문대로 한번 써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자를 하든지 내담자를 하든지 그거는 각자 원하신 대로 마음속으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연을 보일까도 했지만 네, 또 이렇게 다 쓰는 과정에 시간도 소요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기로 이제 조원들하고 의논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제가 상담자가 돼서 실시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내담자를 선택하셨다면 내담자입니다, 지금. 제가 종이를 나눠드렸고요. 다음에 기술된 문항들은 뒷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각 문장을 읽으면서 맨 먼저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 뒷부분에 기록하여 문장이 완성되도록 해주십시오. 시간 제한은 없지만 가능한 한 빨리 해주세요. 만약 문장을 완성할 수 없으면 표시를 두었다가 나중에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부터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3번까지 다 적어요? 이때까지 했습니다. 50분 아니에요? 네. 이렇게 지금과 같이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질문은 뒤쪽에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내담자한테 알려주는데 이것은 질문이 나왔을 때 알려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리 알려줘도 상관없습니다. 답에는 정답, 오답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 얘기를 들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검사지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검사할 시간은 따로 드리지 않을 테니 알아서 하셔도 되고 한 문장만 샘플로 해보셔도 됩니다. 답에는 정답, 오답이 없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쓰셔야 됩니다. 글씨 쓰기, 글짓기 시험이 아니므로 글씨나 문장이 좋고 나쁨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어진 문장을 보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생각이 안 나는 경우에는 넘기고 다음 문장을 완성한 다음에 빈칸은 맨 마지막에 완성해도 됩니다. 시간 제한은 없지만 너무 오래 끌지 않도록 빨리빨리 쓰고 볼펜이나 연필로 쓰되 지울 때는 두 줄로 긋고 다음 빈 공간에 쓰시면 됩니다. 네, 비검사들이 흔히하는 질문은 아주 천천히 좋은 대답을 생각하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2, 30분 안에 응답을 하는데 굉장히 반응 속도가 느리거나 이런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우울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생각이 많은 피검자일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각 문항들을 읽고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을 써야 되며 논리적으로 쓰기 위해서 시간을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강조해서 바로 떠오르는 생각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한 단어만 적나요? 문장이라고 그러니까 예, 아니요, 아니면은 단답형의 답만 쓰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 단어든 여러 문장이든 상관이 없고 단지 문장을 읽고 떠오르는 생각이면 된다고 말해주면 됩니다. 어떤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라고 이 검사지 문항에 있는 어떤 단어의 뜻을 물어볼 때는 피검자가 뜻으로 생각되는지를 물어보고 생각한 대로 하면 된다고 말해줍니다. 아까 TAT에서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이렇게 내담자가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대해서 투사검사는 다 응답을 하시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를 물어보시고 그것들을 기록을 하시고 그래도 정말 이 뜻을 몰라서 모르면 못 넘어가겠다. 계속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전적인 의미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담자의 주관적인 뭐 사랑이 뭐예요라고 했을 때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전을 옆에 펴놓고 질문이 들어왔을 때 바로 사전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읽어주시면은 됩니다. 추가적인 실질 사항들은 검사를 시작한 시간과 끝낸 시간을 기록하고요. 피검자가 검사를 완성한 후에는 가능하면 질문 단계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이 50문항으로는 내담자의 인생 태도에 대해서 다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특이한 사항들이 보일 때는 질문을 통해서 거기에 관한 스토리를 뭐 아까 TAT 그림처럼 스토리를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심층 상담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검자의 반응에서 중요하거나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 문항들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이야기들을 반응 기록지에 다 상담자는 적어야 됩니다. 감각증이나 사고의 왜곡 등 임상적 증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질문을 통해 확인해야 됩니다. 질문 단계는 말하기 힘든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심하게 불안한 피검자에게는 상담자가 문장 완성 검사가 꼭 필요한데 내담자가 이해를 못하거나 조금 약간 이 사람의 지능이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장에 대한 이해력이 없는데 그래서 이거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이게 풀배터리 검사에서는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람의 그 임상적인 진단을 위해서는 이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내담자가 이해를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상담자가 한 문장 한 문장 다 읽어주면서 진행할 수 있어요. 하면서 반응 시간, 얼굴 붉어짐, 표정 변화, 목소리 변화, 전반적인 행동 관찰을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 검사를 실시하면서 내담자의 행동 관찰과 이 검사를 임하는 태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은 집에 가서 해오라고 하는 이유는 이 태도도 중요하긴 한데 또 상담자가 보는 앞에서 내 개인의 내면의 의미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 생각하면 저항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해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저 역시도 이 검사를 처음 했을 때는 그 문장들을 받아들였을 때 이제 되게 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도 집에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안하게 아무도 안 보니까 편안하게 솔직한 마음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상담자 앞에서 한다. 그럼 저도 뭐 저항하는 태도나 아니면 솔직하게 쓰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현장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SCT는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평점을 매기는데요. X는 이제 확인이 불가능하고 불충분한 응답을 말하고, 그다음에 0, 1, 2, 3의 그 손상 정도를 평가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현재는 그러니까 많은 검사에서 이거는 그 해석 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아버지에 대한 태도를 예를 들었을 때 지금 보시는 예시와 같이 이렇게 네 가지 문항에 대해서 답을 했다고 하면 이 네 개의 반응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각 영역에서 드러나는 피검자의 태도를 임상적인 인상을 구체화시켜 기술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피검자의 태도에 대한 임상적인 인상을 구체화시키려면 상담자가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많은 인식도 알고 있어야 돼서 그래서 검사와 이 해석이 검사는 간편한데 해석이 뭐 편하다 해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 해석적인 이 네 가지 문장을 한 줄로 표현한다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심한 적대감과 분노감을 나타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책에 있는 사례였고요. 그다음에 해석 사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20대 남성 학생이고요. 검사지에 응답했던 반응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족, 성, 대인관계, 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눴을 때 어머니에 대한 태도, 이렇게 네 가지 문항 묶여 있고요. 아버지에 대한 태도, 가족에 대한 태도를 다시 이 해석지에 이렇게 다시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그 해석적 요약을 여기 밑에다 마우스 가서 해석적 요약을 한 줄로 적어 주는데 우리 선생님들이라면 이 어머니에 대한 태도를 지금 네 개의 문항의 응답을 보시고 어떻게 나라면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30초 드리겠습니다. 이미 끝나신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응답한 사례를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건데요. 이 해석적 요약은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모든 투사검사가 그렇듯이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TAT도 그렇고 전문가의 그 수준과 그 판단에 의해서 많은 해석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 저희 조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가족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자료에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이것을 참조했을 때 다음번은 조금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석하는지 조금 감이 오시죠? 다음 거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여성에 대한 태도, 남성에 대한 태도, 결혼에 대한 태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속으로 한 문장 또는 길면 두 문장으로 정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조에서는 이렇게 좀 계속 의견 교환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네, 각자 생각하신 해석과 뭐 비슷할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게 교재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네, 다 끝나고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고 싶습니다. 제대로 했는지 네, 열심히는 했습니다. 네, 대인관계 문항은 이렇게 6문항이 있고요. 요거는 저희가 이렇게 네, 해석적 요약을 정리를 했습니다. 네. 생각해 보시는 동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좀 급하게 준비해서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이 발표를 어디에 주안점을 뒀냐면 이제 같이 한번 경험해보고 같이 조금 생각해보면서 내가 정말 해보는 이 검사를 실시하는 상담사처럼 또는 내담자의 입장이 되어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데 좀 중점을 뒀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시간을 좀 그래도 5분 안에 끝나겠지만 네. 마음속으로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개념에 대한 문항은 23문항으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음, 영역이고요. 내용이 좀 많아요.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으니까 이 중에서 한 카테고리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조는 이렇게 좀 해석적 요약을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료에도 동일하게 있으니 자료를 보셔도 되지만 내가 보면서 직접 해석을 내려본 것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입니다. 과거와 미래와 목표에 대한 태도가 마지막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해석해 볼 때 목표에 대한 태도가 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과거는 사건 중심, 과거나 대인관계, 가족 같은 경우는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미래나 목표에 대한 거는 조금 어려움이 좀 느껴졌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이 전체적인 해석을 통해서 혹시 이 각각의 영역들의 해석이 지금 이렇게 생각에 들어오셨나요? 너무 시간이 촉박했나요? 네. 총평을 해보자면 이렇게 그 각 해석들을 요약해서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적인 가족상과 대인관계상을 가지고 있고 친밀감을 가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진정한 내적 감정과 사회적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려는 이상적인 생각 사이에서 갈등이 시사됩니다. 외부 환경 자극에 주로 반응하는 태도를 보이며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과 충동성이 나타납니다. 이 스트레스 상황은 어디서 저희가 이제 참고를 했냐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태도, 두려움이나 죄책감에 대한 태도, 자기 개념 쪽의 문항들에서 참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대인관계에 대한 잠시만요. 대인관계의 권위자에 대한 태도, 친구에 대한 태도 이런 대인관계에 대한 태도를 참고했습니다. 그다음에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을 삶의 우선가치로 여기며 그것이 무너졌을 때 자신에 대한 분노, 타인에 대한 분노를 해결하는 데 익숙한 면이 조금 약간 보입니다. 그렇지만 정서를 표현함에 있어서 왜곡 또는 변명 없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총평은 화목한 가족 상과 친밀한 대인 관계상을 가지고 있어서 긍정적인 대인 관계상을 보이고 있으며 자신의 내면에 대한 관심과 타인에 대한 인적 요구가 큽니다.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기대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기대하는 삶을 이루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환경에 취약한 면이 보이기도 하며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및 정서적 표현에 대한 기술을 향상시킨다면 더욱 긍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시사됩니다. 이렇게 해석적 소견을 마무리할 때 우리가 이제 봤던 이 해석을 할 때 좀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 단점이나 약점이 될 만한 것들을 그냥 적나라하게 기재를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걸 통해서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이 내담자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소망들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재현을 해주신다면 이 재현을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해주신다면 좋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이 문장 완성 검사는 보통 이렇게 저희가 이 두 책을 참고했는데요. 이렇게 두 책을 참고했는데 이 책 말고도 다른 책은 여러 개 참고를 했지만 보통 심리 검사 어쩌고 되어 있는 책, 심리 평가 어쩌고 되어 있는 책들 중에 이 검사의 여러 가지 검사들이 소개되면서 그 중에 한 꼭지로 되게 얇은 분량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심리 검사 책들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문장 완성 검사에 대해서 이제 배우려면 단독으로
출간된 거는 저희가 찾아봤지만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뭐 MMPI나 로샤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책이 찍어서 네네네. 그래서 뭐 이제 책을 보시려면 이 책을 보시면은 거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는 거는 잘 모르겠고 도서관에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심리검사 상담에 있는 내용 중에 문장 완성 검사에 대한 부분도 되게 이해하기 쉽게 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해석하실 때 이런 책들로 도움을 받으시면 유용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